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사찰의 피해 상황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서울 적조산은 기와가 탈락했고 부산 연등산은 축대가 파손됐으며 완주 화암산은 진입로가 유실됐습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65세 이상 노비구니 스님의 생활 환경 파악에 나섭니다. 승려복지회와 협력해 노후 수행 환경 개선과 지원을 위한 복지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명원 세계차 박람회가 개막한 가운데 명원 김미희 선생 탄신 100주년 기념 행사도 열렸습니다. 명원 국제 차문화 대상과 대한민국 차 패키지 디자인 대회 수상작 시상식도 진행됐습니다. 올해는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 75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반도와 지구촌의 비핵과 평화를 발언하고 피폭자 1, 2세들의 아픔을 공유하는 합천 비핵 평화대회가 이틀에 걸쳐 열렸습니다. 뉴스인뉴스에서는 만해축전 명예대회장인 윤성희 동국대 총장을 만났습니다. 만해축전 의미와 올해 주요 일정을 비롯해 미래교육을 선도할 동국 미래교육 포럼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사찰 역시 피해 상황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서울 적조사를 비롯해 부산 연등사와 김천 직지사 등 피해 현황 전해드립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한반도를 뒤덮은 사상 최악의 폭우로 산사태와 범람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국 사찰 역시 크고 작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적조사는 대웅전과 조사전의 처마와 기아가 탈락하는 피해가 발생했고 김천 직지사는 설법전 앞에 대문 기아가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문경 우남사는 석축이 파손됐고 예천 서학사는 주변 토사가 흘러내려 석축 일부가 파손된 가운데 피해 주변을 비닐로 덮어 보존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이어 상주 갑장사 역시 석축이 파손되고 소화전이 엎어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고 안전을 고려해 일대를 통제하며 비닐로 막아놨습니다. 더불어 은혜사 산내암자인 운부암과 묘봉암에서 토사가 유출됐고 부산 연등사는 축대가 파손된 가운데 추후 위험을 고려해 천막으로 덮은 상태입니다. 전라도 지역 사찰도 다수 피해가 발생했는데 완주 화암사는 축대 붕괴와 진입로가 유실됐고 김제 흥복사는 요사체 창고에 담장이 붕괴, 배수로가 유실됐습니다. 이어 완주 다남사는 산사태로 인해 토사가 유입되는 등 계속된 폭우가 전망된 가운데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부산 남구불교연합회와 사회복지법인 문수복지재단이 부산 남구청에 사랑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남구불교연합회 회장 지원스님, 수석부회장 승찬스님 등 연합회 스님들과 이춘성 문수복지재단 이사 등 재단 관계자들은 지난 5일 부산 남구청을 방문해 박재범 청장에게 사랑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연합회와 문수복지재단에서 각 300만 원씩 총 6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으며 성금은 부산 남구 지역 어려운 이웃들과 문현동 등 이번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수해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연합회 회장이자 재단 대표이사인 지원스님은 계속되는 불경기와 코로나19, 폭우 등으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나가는 남군의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65세 이상 노비구니 스님들의 생활 환경 파악에 나섭니다. 승려복지회와 협력해 노후 수행 환경 개선과 지원을 위한 복지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새로운 수행 공동체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포부도 담겼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전국비구니회가 노비구니 스님들의 노후 수행 환경 개선과 지원을 위해 실태 파악에 나섭니다. 전국비구니회 복지정책위원회가 6일 법룡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65세 이상 스님들의 생활환경 전수조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우리 비구니들의 삶의 형태가 어떤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가난을 찾기 위해서 전수조사하는 건 아니라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단기 전체적으로 보면 비구니 전체를 다 저는 조사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1차는 60대 이후 아니면은 그전에는 이제 출가자부터는 우리가 시작을 해가면 되고, 그렇게 전체를 다 저는 전수조사를 한다라는 목표하에 1차는
우선 중앙본부를 비롯해 전국 18개 지회의 도움을 받아 수행 이력과 주거 형태를 파악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연령별로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 등 복지 정책을 위한 조사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사찰이나 일반 주거지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는 노스님들의 데이터를 마련해 불교계가 운영하는 데이케어 센터 등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노령연금이나 의료보험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또 조계종의 승려복지회와의 협력은 물론 종단 승려복지와 중복되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공약 사항 중에 하나가 비구니 스님들 복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말씀드렸고 이 부분을 4년 동안 구체적으로 잘 기본적인 것도 구축을 해놓고 그리고 많은 부분은 현실적으로 실행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비구니 전체 비구니회에서 스님들을 도와드려야 되는 이런 어떤 파악조차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복지정책위원회는 또 코로나와 홍수 등 사찰이 피해를 입는 재난 상황에 대비해 재난 구호 기금을 마련하고 국가재난과 교계 재난 발생 시 종단과 협조해 발빠르게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매뉴얼과 조직화도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조직이 되어갖고 어디를 어떻게 투입하느냐 이거는 비상대책처럼 평소에 우리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겠다는 거. 6천여 비구니를 대표하는 전국 비구니회가 출가 수행 공동체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주거 환경의 불안을 해소하고 노후 수행 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수행 공동체를 어떤 모습으로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2020 명원 세계차 박람회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한국차 선구자였던 명원 김미희 선생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개막식에서 명원 국제차 문화대상과 대한민국 차 패키지 디자인 대회 수상작 시상식도 진행됐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명원문화재단과 한국다도총연합회, 한국홍차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0 명원 세계차 박람회가 KT 페스티벌을 주제로 막을 올렸습니다. 100여 개 업체가 참가한 박람회는 한국의 차 문화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박람회에 참가한 관람객들은 지역 특색의 각종 차 문화를 체험하며 우리나라 전통차의 우수성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개막식을 찾은 참석자들은 축하 인사를 전하며 한국 차문화 산업이 발전되기를 바랐습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가 한 일을 쉽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막상 무슨 일을 처음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예지력과 커다란 결심이 없으면 누구나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명원 김미희 선생님께서 우리 전통 다래의 재현과 우리 차 보급을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노력하신 결과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차가 이만큼이나마 보급되고 또 우수성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올해는 명원문화재단 김희정 이사장의 모친이자 한국차 선구자였던 명원 김미희 선생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개막식에서는 명원 선생의 생전 모습을 담은 기념 동영상을 상영하고 전시장 부스에서는 사진전을 개최했습니다. 저 또한 명원 선생의 차문화에 대한 헌신과 노력을 기억하며 한국의 차와 차문화의 발전을 위해 남은 힘을 다하겠습니다. 명원 세계차 박람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도움을 주신 정부기관 여러분, 차 산업인 여러분, 차문화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차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정세균 국무총리와 매년 한국과 교류를 하기 위해 박람회에 참석했던 세계차협회 대표들은 영상 메시지를 보내 코로나19로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인격을 수양하고 마음을 가다듬는 예절입니다.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오롯이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요즘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서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에 여유와 안정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개막식에서는 제25회 명원 국제차문화대상 시상식과 제3회 대한민국 차 패키지 디자인 대회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명원 차 문화대상에는 이민용, 김상현, 류경회 씨가,
대한민국 차 패키지 디자인 대회 대상에는 임희진 씨가 선정돼 상금 500만 원과 상패를 받았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올해는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된 지 75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반도와 지구촌의 비핵과 평화를 발언하고 피폭자 1, 2세들의 아픔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2020 합천 비핵 평화대회 현장을 부산 경남지사 조현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가 가장 많이 거주해 한국의 히로시마라 불리는 경남 합천. 원폭 2세 환우 쉼터인 합천 평화의 집이 지난 5일과 6일 합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피폭 75, 이어지는 검은 눈물을 주제로 2020 합천 비핵 평화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합천 비핵 평화대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추모식을 취소했습니다. 이 비핵의 정신은 우리 원폭 피해자 가족들이 중심이 되어서 면면히 이어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자리에 같이 모셔서 뜻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사는 비핵평화 문화마당, 비핵평화 있기 이야기 한마당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와 함께 원폭 피해자 작품전, 도서전, 사진전 등으로 구성된 비핵평화 난장도 열렸습니다. 원폭 2세 환우인 한정순 씨는 피폭의 대물림으로 고통받았던 삶을 얘기하고 미래를 위한 당부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들과 함께 손잡고 간다면 저희들도 비핵의 길로 가는 이 길도 함께 간다면 그 희망이 꽃을 피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10여 년 동안 원폭 피해자들을 위해 구호 활동을 해오고 있는 불교계 국제개발협력 NGO 단체 사단법인 위드아시아는 올해도 대회의 안정적인 개최를 위해 힘을 보탰습니다. 우리 경남과 합천이 평화의 도시로 이제 한국의 히로시마 이제는 세계의 비핵 평화를 앞장서는 그런 도시로 저는 분명히 자리매김한다고 보고요. 개정안이 하루빨리 만들어져서 남아 계신 분들 또 2세, 3세들이 더 이상 고통 속에 살지 않도록 국가가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죠. 주최 측은 작년에 이어 원폭 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원폭 피해자 2세들을 지원 대상에 적용시키고 추모 시설을 확충하며 비핵 세계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데 정부가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BTN 뉴스 조현재입니다. 지난 6월 19일 원적에 든 조계종 대강백 지흥당 백운 스님의 49제 막제가 어제 금정총림 법원사에서 엄수됐습니다. 범어사 보제로에서 진행된 막제에는 법륜사 회주 설례스님, 성주사 회주 흥교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원행스님, 교육원장 진호스님, 범어사 주지 경선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범어사 주지 경선스님은 백운스님은 일생을 후학 양성과 호교를 위해 살아오시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며 불교 발전에 앞장섰다며 백운스님을 추모했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문도를 대표해 전국 각지에서 오신 스님과 참여 대중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스님의 유지를 따라 수행 정진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불교 선교정이 어제 대전 총무원 전관에서 전 총무원장 호월당 화엄대종사 49제를 봉행했습니다. 교무부장 법광스님 집전과 총무부장 광을스님 사회로 진행된 법요식은 호교부장 동해스님 타종에 이어 총무원장 삼주스님 추도사, 서울 수도암 최혜숙 이사장 추모사, 중앙종회의장 보각스님과 서병열 일붕신문사 대표조사, 종정법운스님 추모법문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삼주스님은 기상이병과 코로나19로 종단 소임자 스님들과 관계자만 참석해 49제를 모시게 됐다며 일붕존자님의 유훈을 바로 세우고 종단 창종에 앞장서신 화엄 큰 스님의 유훈을 마음 깊이 새기고 진력해 나가겠다고 추모했습니다. 선교정은 이날 호계원장의 대성스님, 제주교구원장의 철종스님, 일붕 홍법원 주지 보현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일평생 조국 독립과 평화를 염원했던 만해 스님, 그 정신을 기리는 행사가 만해 축전인데요. 제22회 만해 축전과 제24회 만해 대삭이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뉴스인 뉴스에서는 만해 축전의 명예 대회장인 윤성희 동국대 총장 모시고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선 만해 축전이 어느덧 22회째를 맞았습니다. 네, 1999년부터 시작을 해서 참 불교계는 물론이고 많은 인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축전인데요. 만해 축전에 대한 의미부터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그 만해 축전이 벌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22회째가 되었지 않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우리 만해 스님은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 정신을 일깨워 주시고 그리고 또 전 세계 평화와 생명의 고귀함을 외쳤던 그런 분이십니다. 다 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만해 스님은 우리 동국대학교 제1회 졸업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동문이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불교계나 동국대학교에 있어서는 큰 자랑이자 영광이기도 한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만해 스님의 숭고한 사상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여러 학술, 문화, 그리고 예술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러한 만해 스님의 사상을 기릴 수 있도록 이렇게 축전을 마련한 것이 그 의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주제가 생명과 공존입니다. 네. 코로나19 여파로 좀 어수선한 시기에 좀 새롭게 와닿는 그런 주제인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에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신 건가요? 네, 저기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고 그리고 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이러한 보편적 가치인 이 생명의 이 소중함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느꼈던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만해 스님의 어떤 정신인 생명 사상과 인류 공존의 정신을 국내적으로는 이념과 체제 그리고 계층 간의 갈등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또 우리 세계적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이러한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 올해 축전의 주제로 삼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올해 만해 축전 그러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열리는지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집중적으로 축전 행사는 시작이 됩니다. 만해 대상 시상식은 8월 12일 날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인종, 종교, 국가를 초월해서 만해 스님의 자유 평화 사상과 독립운동 정신을 널리 선양하기 위해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올해는 만해 76주기 추모 행사를 비롯해서 7개 단체에서 학술 세미나를 열고 그리고 6개 단체에서 문화예술 경연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개 단체에서는 지역 대동 행사를 함께 가지게 됩니다. 네. 요즘 시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안전에 좀 더 많은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지난해와 다르게 좀 특별하게 준비한 것들도 방역 대책이 있다면 알려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모든 방역 대책은 종합적으로 끝이 난 그러한 상태이긴 한데 그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야제가 취소가 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외에 모든 다른 그 행사들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그 행사들의 안전을 위해서 거리두기라든지 체온계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영상 카메라 온도 측정하는 카메라 있잖아요. 그런 카메라를 전부 다 설치해서 미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동국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 총장님께서는 미래 교육과 대학 혁신에 많은 공을 기울이고 계신데요. 우선 미래 교육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보고 계시는지요? 제가 총장에 취임하고 제일 먼저 지시를 했던 것이 앞으로의 우리 교육 플랫폼이 지금까지는 대학 그 자체가 교육 플랫폼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미래의 교육 플랫폼은 전혀 새롭게 바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변화되어질 교육 플랫폼에 대해서 준비를 해라 라고 지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 1년 동안 그 교육 플랫폼의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준비하고 또 검토하고 하던 것이 갑자기 코로나라고 하는 이 사태가 터질 때 지금까지 준비했던 그걸로 급하게 원격 강의라고 하는 형태의 새로운 어떤 교육 방식을 도입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다른 대학들은 급히 준비하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도 거치고 했지만은 우리 학교는 콜센터를 만들어서 그런 문제점에 대응을 하기도 했고 실시간 쌍방 원격 강의를 했던 유일한 대학입니다. 모든 과목에 대해서 우리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는 what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을 해왔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why라는 겁니다. 협동, 협력 그리고 또 어떻게 소통하고 창의적이고 창조적으로 아이들이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교수 또한 앞으로는 뭐라고 할까 코치로서의 역할 지금까지는 정보를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이었는데 코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형태의 변화가 앞으로는 무궁무진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혁신 어떻게 이뤄내면 좋을까요? 인터넷이 급격하게 발달되어지고 그것이 초연결 사회로 진행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요구되어졌던 그러한 사회의 산업사회가 요구되어졌던 인재들을 원하는 게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학생들의 교육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사회가 원하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아주 유연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유연한 조직 체계를 갖춰야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래의 불분명한 불확실한 사회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혁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데 과거의 총장의 어떤 역할이다 그러면은 도덕적으로 건전하고 그리고 학문과 학술적으로 존경받고 실력이 출중하시면은 총장으로서 충분했습니다. 지금의 총장은 대학이 나아가야 될 비전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예를 들면 교수나 학생이나 우리 동문들이나 사회에 많은 사람들의 이런 구성원들이 서로가 협력하고 소통을 통해서 조정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만이 총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국대학교는 앞으로 동국 미래교육 포럼이라고 하는 포럼을 만들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조정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미래에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럼은 교수나 직원이나 학생이나 그리고 또 외부의 전문가나 동문들이나 우리 불교계 인사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동국의 미래 교육에 대해서 함께 걱정하고 논의하고 해서 새로운 답을 찾아내어서 그 답을 가지고 조정 역할을 통해서 미래에 대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보관이고 앞으로 우리 대학 교육 혁신은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국대가 미래 교육을 위해서 한 발 앞서 나가는 그런 모범 교육기관이 되길 바라고요. 또 만해 축전이 인종, 종교, 국가를 초월해서 자유, 평화 사상과 독립운동 정신을 널리 알리는 그런 축제가 되길 바라고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